발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색상 한 가지만 쓰셔도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저도 보통 쿠션을 바를 때 두 가지 색상을 같이 쓰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두운 색 02호를 사이드 쪽부터 시작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지금 있죠? 찍히죠? 자, 보면 길게 펴바르거나 예전처럼 막 이렇게 수직으로 두드리지 않고 요거는 약간 터치를 살살살살 긁는 느낌으로 짧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사이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밀착도 되지만 약간 긁듯이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 입자 자체가 자잘한 모공 쪽에 그리고 잔주름, 이미 얼굴에 제가 잔주름이 이제 많이 생긴 나이라서 이런 모공 잔주름 쪽에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서 커버가 됩니다. 이마도 사이드 위주로 바르고, 자, 그러면 요런데 경계선에 지금 이렇게 찍힌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빨리 두드려서 펴는데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고 제자리에서 두드려줘요. 쿠션을 처음 찍었을 때는 이게 지금 커버가 조금 되는 상태라서 바깥쪽을 먼저 바르지만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경계선을 펼 때는 당연히 찍어서 가면 안 되고 퍼프에도 내용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계선만 정리 빠르게. 소량 묻힌 거 가지고 앞볼에 이렇게 찍혔죠. 이렇게 바르는데 앞볼 바르고 지금 눈가 피해서 커버, 콧날, 미간, 커버 올라가는데 위주로 쓰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고밀착 커버를 제품을 쓸 때 중요한 거는 터치가 빨라야 돼요. 옛날처럼 뭐 제가 항상 빠르게 보여드렸지만 제가 동영상을 받아보면 굉장히 천천히 바르시는데 고밀착 커버는 그렇게 천천히 바르면 안 돼요. 빨리빨리 발라서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발랐어요. 양을 막 썼어. 쓰고 그 경계선 점점 양이 줄죠. 그 경계선을 줄어든 걸로 퍼프에 거의 없는 걸로 연결해서 펴주고 이렇게 보면 자국 찍힌 게 있어요. 이런 거 다 펴주고 여기도 경계선은 지금 다시 묻히지 않고 퍼프에 별로 없는 걸로 경계선 연결. 또 살짝 찍습니다. 찍어서 여기 발라볼게요. 이때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거는 찍고 바르면서 빨리 이동해라 그랬는데 고밀착 커버 같은 경우는 빨리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찍었죠. 적은 양을 묻히는 게 일단 당연히 되게 중요한데 그걸 얼굴에 가져갔을 때 빨리 이동보다는 모공 채워, 잔주름 채워 그 자리에서 확실히 뭔가 커버를 해놓고 그 다음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경계선 먼저 발랐던 거 연결해주고 양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남은 걸 가지고 또 너무 두껍지 않아야 되는 부위들 보면 경계선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 빨리 펴서 연결해주고 돌아와서 이 경계선들 다 연결해주고 커버력이 좋다고 했는데 커버력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이 찍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당연히 커버력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잔주름이나 모공을 커버하는 효과가 떨어져요. 커버가 되지만 예쁘게 되지 않는 거야.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제대로만 바르면 우리가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선생님들이 막 브러쉬로 엄청 공들여서 열심히 발라주고 그걸 또 막 젖은 스펀지로 엄청 두드려서 커버가 되게 올라갔는데 엄청 탄탄하게 밀착이 잘 되도록 선생님들이 막 다져주잖아요. 그 효과를 이 기술력으로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커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했죠. 나 커버 좀 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다시 되게 소량 살짝 찍어서 또 살짝 올려요. 또 밀착.
턱선 가장 바깥쪽부터 얼굴에 1차적으로 바를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모공과 잔주름 속에 얘를 이렇게 약간 밀어넣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발라도 돼요.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밀려요. 근데 이미 한꺼풀 쫙 입히고 난 뒤에 추가로 커버할 때는 힘 줘서 이렇게 텐션을 주거나 피부를 밀지 말고 소량을 그대로 우리 뭐 퍼프 이용해서 컨실러 바를 때처럼 그대로 붙이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여기 볼 이쪽은 커버를 조금 더 탄탄히 해도 되고 두꺼웠을 때 화장 자체가 되게 텁텁하고 두꺼워 보이거나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지 않고 주름지는 눈가, 그다음에 여기 입 주변, 그다음에 턱선 바깥쪽 여기를 얇게 발라준다.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다만 지금 퍼프도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 느낌과 이 제형을 살려서 뭔가 이 손마디 전체를 다 이용하는 느낌보다는 퍼프를 꼈지만 요 끝에 끝마디 한마디만 딱 이용해서 이렇게 바르는 느낌으로 얇고 쫙쫙 붙는 거니까 나도 그만큼 터치가 약간 더 사뿐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우리가 수년간 써온 많은 쿠션들 같은 경우 커버를 더 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바르고 또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겹겹이 그대로 다 밀착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더 빨라봤자 이 퍼프가 다시 먹어서 다시 찍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요즘 나오는 이 고밀착 쿠션들 이 기술력은 레이어링이 잘 돼요. 그래서 덧바를 때 되게 짝짝 붙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픽싱이 뛰어난 대신 여러분들의 스킬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빨리 말라버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리퀴드도 그렇고 쿠션도 그렇고. 그래서 고밀착 파드를 쓰실 때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소량. 항상 소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더 신경 써서 소량을 묻힌다. 그 다음 되게 최대한 빨리 바른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과정을 반복해서 여러 겹으로 얹어서 커버를 해준다. 느리게 바르게 되면 발라놓고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처리하지 못한 이 경계선들이 픽싱이 돼서 말라버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고밀착 쿠션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빨리만 발라주면 크게 문제가 없고 꼼꼼히 천천히 바르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빠르게 얇게 발라놓고 밀착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위에 그냥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라.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온데요. 어두운 색상을 살짝 여기다 발라서 저는 다크서클을 약간 보정하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살짝만.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드렸던 이 홀리추어 신상 쿠션 바르는 거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면 또 여러분 서운하실까봐 찾으시는 쿠션들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서 소개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했었던 헤라 이 글로우 쿠션 지난 가을쯤에 제가 소개를 했었나요? 후기가 아직도 꾸준히 오고 있어요. 이거 잘 맞고 잘 쓰시면 봄이 뭐 온다고 해서 제품 갈아타고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이거랑 샤넬 울트라 르땡 이 제품 있죠? 요 같이 비교해서 소개했던 영상이 한 9개월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거는 샤넬 수블리마치 쿠션이에요. 울트라 르땡이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이 있죠. 무려 30만원짜리 쿠션이지만 제가 샤넬의 그 수블리마치 리퀴드 파운데이션 좋아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안 사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대가 돼서 인스타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못 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문의가 아직까지 오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려요. 비추입니다. 저라면 이 돈 주고 절대 이거 안 삽니다. 저는 이미 내 돈 주고 사버렸지만 완전 비추천. 30만원? 수원한테만 연락 와요. 선생님 집이 백화점인데 이거 사요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소고기나 사서 집에 가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비추천이고 저는 정말 기대했다가 대실망했습니다. 수블리마지 제품을 잘 쓴 만큼 기대가 컸어요. 재구매를 하기는커녕 지금 이것도 소진할 길이 없습니다. 커버력이 너무 낮아요. 근데 제가 원래 얇게 바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얇아도 그렇지 최대한 얇게 고르게는 발려줘야 되는데 고르게 발리지 않을 정도로 얇아서 약간 물론
생얼보다 훨씬 예쁘죠. 근데 환가대 피부가 약간 얼룩지게 나의 어떤 색소가 뚫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지금 이게 B005 색상이에요. 뭐 컬러가 밝은 탓도 있지만 고르게 바르려고 해도 너무 얇게 뭔가 비쳐서 좀 얼룩져 보이는 느낌? 밀착도 떨어지고 잡티가 보여도 저는 좋아요. 얇은 것들 쓰다 보면. 근데 그 매끈 톤 보정 요 정도는 돼야지. 이런 느낌이 좀 없었어요. 30만 원이나 하는데. 그리고 이건 자외선 차단도 안 되는데 이거 쓸 거면 저는 그냥 차라리 커버력 거의 없는 보정 기능 정도 있는 차단 지수 좋은 그런 선크림을 쓰겠다. 그런 거 보통 하나 비싸봤자 5만 원도 안 할 건데 촉촉하긴 해요. 그걸 일단 강조를 많이 했는데 촉촉하긴 한데 근데 그 보습력이 먼저 소개했던 이 울트라 르땡과 사실 되게 비슷한 수준이지 뭔가 스킨케어에 더 집중하느라 커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라고 하기에는 그 부분에서 스킨케어 쪽으로도 전혀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 정도면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헤라의 글로우 쿠션 그리고 샤넬 울트라 르땡 요거 잘 쓰는 우리는 한 요 정도의 보습의 쿠션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봄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트한 걸로 꼭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매트한 쿠션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게 이 홀리주얼 쿠션입니다. 촉촉한 글로우 쿠션이지만 얘가 앞서 보여드린 이 두 가지에 비해서 더 고밀착 쿠션이라서 커버력이 이 두 가지보다는 확실히 더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최신 기술이긴 한데 그만큼 이 고밀착 쿠션을 바르는 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이 이거를 구매 안 해서 안 쓴다고 해도 지금 올해부터 계속 출시될 많은 쿠션들이 이런 사용감에 뭐 약간 매트할 수도 있고 좀 더 촉촉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슷한 사용감과 이 입자감의 고밀착 쿠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쿠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많이 바른 것 같은 커버력 그런 느낌을 원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고밀착이 어떻게 보면 밀착이 너무 잘 돼서 초보한테 힘들 수 있다. 하는 이 감을 빠르게 못 찾는 분들은 혼자서 바를 때마다 이 앞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서 터치를 따라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영상 앞부분에 제가 바르는 거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반복해서 보기 쉽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습도와 기온이 높아질수록 제품을 점점 더 드라이하게 쓰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헤라나 이 샤넬 그리고 또 방금 소개했던 이 홀리추얼 다 셋 다 촉촉한 쿠션이죠. 이거를 겨울부터 쭉 썼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름에는 기온이랑 습도가 오르니까 얘네들을 쓰면 나한테 너무 리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일단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 이론이 어쩌면 아주 되게 뭐라 그럴까 올드한 그런 구식인 거죠. 여자들 대부분이 제품, 스킨케어, 뭐 로션, 크림 이렇게 몇 개만 딱 정해놓고 사계절 내내 같은 걸 발라서 보습을 하면서 스킨케어를 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색조 같은 경우 뭐 여름에는 막 더 건조해지라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또 좀 더 건조한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리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촉촉한 파운데이션 발라주고 이렇게 썼어요. 다 그렇게. 근데 지금도 물론 많이 이제 계절 따라 파운데이션 바꿔주고 하긴 하지만 꼭 모두가 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스킨케어, 이 홈케어 수준이 완전 초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하고 계세요. 긴 시간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스킨케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제가 요즘에 더더욱 체감을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절 따라 다르게 보습을 잘 해주고 계시고 환절기 때는 또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보습을 해주고 있고 혹시라도 환절기 때 탈이 났다 그래도 뭐 진정관리라던가 이런 거 집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품도 이미 충분히 다 갖고 계시고 과거에는 이런 스킨케어가 얼마 안 되고 딱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집에서 쓸 수 있는 제품, 또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즌에 맞춰서 베이스 이런 파운데이션을 더 촉촉하게 혹은 덜 촉촉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쿠션을 만약에 이걸로 이렇게 딱 하나로 고정시켜 놨어. 이렇게 해도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 이 온습도 변화에 맞춰서 보습제를 조절함으로써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갈 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고 싶으면 또 사는 거지 뭐 제가 뭐 어떻게 말려요. 근데 스킨케어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100%이 파운데이션까지 계절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건 아니다. 매번 갈아탈 필요는 없다. 남들이 여름에 바꾼다고 해도 내가 꼭 바꿔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파운데이션을 갈아타는 사람은 누구냐? 일반적으로 스킨케어 제품들은 선택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다양해요. 베이스 제품보다는. 근데 베이스 제품은 시중에 많긴 하지만 뭐 사용감 따져야 되죠. 그 수많은 컬러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 골라야 되죠. 막 디테일하게 따지면 많지만 나랑 정말 딱 맞는 거는 진짜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잘 맞는 게 딱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함부로 바꾸지를 말고 이 베이스를 먼저 고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걸 잘 쓰기 위한 스킨케어를 이제 계절 따라, 온습도 변화 따라 여러분들이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데 이때 뭐 이제 3월 지나고 4월쯤 좀 여러분들이 보습을 줄였더니 보습을 줄였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편안해. 뭔가 화장을 했더니 뭔가 더 예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찬바람이 일단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졌고 습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뀐 계절에 그 바람, 뭐 습도, 온도 그리고 이 제품 여러분 스킨케어가 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봄이 왔다고 해서 더 기다려보지도 않고 제품을 빨리 먼저 갈아타지 말란 얘기예요. 일단 있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은 쿠션을 쭉 계속 잘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5월, 6월이 되니까 뭔가 살짝 더 기름지는 느낌이 갑자기 조금 들어. 그러면 그때 스킨케어를 조금 더 가볍게 조정을 먼저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름을 향해서 가는데 이 과정에서 스킨케어를 기온이 오를 때마다 점점 줄였더니 개기름은 확실히 안 생기는데 오히려 갑자기 없던 못 느꼈던 속건조가 갑자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스킨케어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게 아니라 보습은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딱 충분히 유지를 해야 돼요. 여름이 온다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딱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쿠션을 지금까지 썼던 이런 것들보다 살짝 더 드라이하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나 막 다 사는 건 아니다. 그럼 이로써 정신교육은 충분히 된 것 같고 여러분이 막 다 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도 조금이나마 생겼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제품 얘기를 해볼게요. 5위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긴 쿠션이 있어요. 얼티밋 커버 데니어 쿠션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든 쿠션입니다. 헤라, 샤넬, 홀리추어 이런 거보다 광이 덜하고 윤기는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뭔가 약간 더 드라이한 게 필요해. 드라이하다고 해서 진짜 막 건조하거나 매트한 걸 여러분들이 찾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주름, 요철 이런 것들이 막 부각될 정도로 매트하면 안 되고 딱 봤을 때 푸석푸석 건조해 보이는 그런 마무리감 당연히 여러분 원치 않고 당길 정도로 건조한 것도 안 되고 그냥 뭐 피지나 어떤 그 습도 변화로 인한 번들거림이 덜할 정도로 그게 잡힐 정도의 드라이함 그리고 광도 좀 너무 반짝반짝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윤기 막 되게 촉촉하다 그런 건 아닌데 건조하지는 않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는데 그게 딱 요거라는 거예요. 밀착력, 뭐 입자감 이런 쪽으로는 진짜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든 제품이에요. 되게 놀라운 기술력은 이 동급의 사용감의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정도 커버력, 뭐 이 정도 밀착력 요즘 좀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했을 때 커버를 막 해보면 주름 부각이나 그런 갈라짐, 요런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쪽 막 갈라지거든요. 그런 게 확실히 덜하다. 이 주름 갈라짐 때문에 매트하고 드라이한 걸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유난히 그 갈라진 사이가 더 티가 나니까 항상 촉촉한 걸 쓰는데 얘는 소개했던 것들보다 드라이하지만 진짜 확실히 써보면 덜 낀다. 껴도 그 갈라졌을 때 그
뭔가 주름이 확 튀는 그 느낌이 확실히 덜해요. 사용감은 아주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했었던 정샘물의 스킨 누더 쿠션, 그 사용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사용감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오이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최신 기술의 약간 더 입자감이 덜하고 밀착이 되게 잘 되는, 좀 더 얇게 발린다 그런 느낌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색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70 데니어가 3가지 색상, 그리고 100 데니어가 5가지 색상이 있어요. 얘가 LG 생활건강이잖아요. 대기업 클래스가 있어요. 컬러가 8가지나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색상을 딱 고르기 전에 커버력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스타킹이라 생각하면 돼요. 몇십 데니어 이렇게 두께감 차이 있듯이 얇고 자연스러운 커버를 원한다 그러면 70 데니어, 좀 더 탄탄한 약간 풀 메이크업을 위한 어떤 커버를 원한다 그러면 100 데니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70 데니어가 더 촉촉한데 앞에 소개했던 뭐 헤라, 홀리추얼 이런 것들보다는 이 오휘의 70 데니어가 조금 더 드라이합니다. 그리고 100 데니어는 이 70 데니어보다 약간 더 드라이한 느낌인데 결코 건조하지는 않다. 70 데니어, 100 데니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둘이 보습감의 차이가 약간 있긴 있는데 보습감보다는 커버력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커버력을 지금 원하는지 그렇게 선택을 한 분들이 실패가 없었고 색상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궁금하면 댓글로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쓰시는 파운데이션 색상, 지금까지 잘 썼던 거 혹은 실패했던 것도 의견 주시면 좋고 최대한 여러 개 뭐 어떻다 저떻다 취향 이런 정보를 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골라드리거나 최대한 좁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 써보니까 70 데니어도 좋고 100 데니어도 좋은데 심지어 뭐 예를 들면 100 데니어 안에서 20, 21, 21.5 제가 써보면 그냥 다 쓰라고 하면 다 쓰겠더라고 솔직히. 무조건 뭐 하나가 너무 베스트고 막 이걸 잘 모르겠어요. 다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헤라나 홀리추얼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오일을 쓸 때는 뭐라 그럴까, 색조를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색조빨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이 지금 내 얼굴에 완전 찰떡 아니야. 심지어 내 얼굴보다 약간 어둡게 발랐어. 뭐 예를 들면 100D에 21.5를 썼어. 그렇게 해도 풀 메이크업을 해버리면 뭐 올라가고 하면서 색조빨이 딱 들어가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써도 다 뒤집어 쓰겠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21호 기준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70 데니어 중에서는 21호, 그리고 100 데니어 중에서는 20.5호. 그렇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컬러. 그리고 올리브영 행사 이럴 때 보면 이 제품이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있어요. 요즘 뭐 이런 것도 대기업들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막 다 만들어줘. 제가 이게 광고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언제 행사하고 이러는지를 저도 몰라요. 근데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행사 같은 거 보게 되면 요 미니 사이즈 같은 거 같이 줄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놓치지 마세요. 이 미니 사이즈도 되게 잘 나왔고 제가 이거를 미니백 들게 되는 날 갖고 다니면서 되게 유용하게 잘 썼어요. 사실 밖에 나가서 많은 걸 저는 수정을 한다기보다는 뭐 음식 같은 거 먹었을 때 입 주변 막 휴지로 제가 입을 엄청 닦다 보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정하고 뭐 살짝 수정할 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이거 준다 그러면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제품이 할인은 해도 5만 원대예요. 저렴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더 드라이한 쿠션을 찾지만 나는 근데 사실 드라이한 거 사봤자 필요하긴 한데 별로 안 써. 한 통을 다 쓰지를 못해. 왜냐면 되게 더울 때 그냥 좀 잠깐 쓴다거나 혹은 휴가 갔을 때 유난히 밖을 돌아다니는 그때 뭐 잠깐 드라이한 거 쓰지 다시 현생으로 돌아오면 나는 건조해서 촉촉한 것만 써 이런 분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한 통도 다 쓰지 못하고 끝내야 될 이 드라이한 쿠션을 5만 원대나 주고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더 저렴한 3만 원대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디어달리아 스킨 파라다이스 쉬어 실크 쿠션입니다. 오이가 더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오이는 LG생활건강, 이거는 한국 콜마 제품인데 글로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매트도 아닌 윤광입니다. 헤라, 뭐 홀리추어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광이 덜하고요. 밀착 중요하죠. 밀착 좋아요. 그리고 유분기 때문에 좀 유분기가 있는 피부라서 촉촉한 건 꺼리는 분들, 그렇지만 매트한 거를 쓰기에는
좀 주름 부각, 각질 부각 이렇게 들뜸이 좀 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여기는 유분이 있지만 여긴 또 너무 당겨, 이런 분들이 쓰기에 실키한 텍스처인데 건조하지는 않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스킨케어는 어느 정도 잘 한다는 전제하에 얘도 보면 저번에 소개했던 헤라 글로우 쿠션처럼 이렇게 하이브리드예요. 겉에는 이렇게 메쉬지만 안에 스펀지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쿠션인데 저는 21호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뭐 헤라, 홀리추얼 이런 쿠션을 쓰다가 좀 더 드라이하게 쓴다 그러면 저는 디어달리아보다는 오일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백디보다도 디어달리아 쿠션이 약간 더 드라이, 약간 더 매트한 그런 사용감이 있어요. 전 늙었잖아요. 피부가 저보다 더 젊고 탄력이 좋고 저보다 팽팽한 그런 분들은 이 디어달리아 정도의 드라이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뭐 드라이해서 문제되고 뜨고 갈라지고 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 아예 추천을 안 해요. 그런 건 이미 다 걸렀어. 얘도 충분히 좋아. 그냥 내가 담은 오일을 더 잘 쓰는 게 그냥 팩트다. 저는 그냥 나는 오늘 조금 광내지 말고 좀 광 줄이고 윤기도 조금 줄이고 그냥 실키한 피부에다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야지 했을 때 저는 5위 정도면 충분한 거고, 저는 다 색상 갖고 있지만 70 데니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커버가 더 있는 100 데니아를 더 많이 씁니다. 어차피 제가 얇게 바를 거면 그냥 헤라나 홀리추얼 같이 촉촉한 거 쓰고, 근데 광을 줄일 거면 커버를 더 해서 더 피부가 좋아 보이고 거기에다 메이크업을 하자,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 그렇게 커버를 했을 때 막 되게 건조하거나 두꺼워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70을 건너뛰고 100D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진짜 저 개인적인 거고 제가 추천을 해보면 70 데니아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딱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선에서 고르시는 게 좋고,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유분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고 해도 오일을 써도 되는데, 확실히 그래도 나는 써보니까 조금 기온이 오른다 그러면 약간 더 매트해야 돼 그러면 이 디어달리아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꼭 신상 쿠션 구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기존 제 추천템 중에 쿠션, 리퀴드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드라이해서 겨울에 안 썼던 것도 이제 다시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쓰시면 돼요. 저는 항상 그냥 뚝 떨어져서 없어서 새로 살 타이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신 제품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지, 거기에 모두가 다 올라탈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